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멀리 강의가 있습니다. 예, 공부법 강의인데요. 학생들이 한 7, 800명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이 공부법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 아이들이 듣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면 학교에 가다 보면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보면 그 좀 아주 시골의 학교는 전체 학생들을 듣게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때 어떤 아이들은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면 듣기 싫어서든 뭐 공부한다고 하든 아니면 학원을 가야 된다는 핑계로 아니면 집에 먼 일 있다는 핑계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빠집니다. 물론 빠져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의 어떤 적극성 또 참여 의지, 참여 열정 뭐 이런 것들을 교사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0명 정도 분이 안 듣는다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350명 정도 되네요. 1학년 대상이니까. 1학년들이 한 35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100명 정도만 듣는 거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듣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반영 요인이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교사애가 전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쓰죠. 애가 공부를 잘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구나. 아니면 쟤는 때가 되면 무조건 빠질 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렇게 공부법 강의, 예전에 제가 그 엄마 찬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많은 예문을 넣어서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나침반 36.5도에 보면 매달 나가는 SR 학습법이 있습니다. 또는 키워드 공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때 썼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그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왜 굉장히 시간을,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뭐 밤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못하는 애는 뭐 10시까지 공부하고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걔네들 공부 시간 이렇게 보면, 물론 학원을 빼놓고 나서 보면, 학원이 이제 관계에 있는 아이가 있고 또 학원 다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니까 꼭 그것이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공부의 총량의 시간은 매일 한두 시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책상에 앉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인데,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뭐 4~5시간씩 공부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에서의 어떤 집중도, 또 그것을 메모하는, 그러니까 노트 필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키워드 형태로 공부하는 법, 그 다음에 그것을 SR 학습법으로 어쨌든 읽는 것. 쉽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법은 매우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얘기하다 보면 공부법 얘기하려면 사실은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로 진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이들이 학업 역량을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대학에 온다는 것은 공부하려고 오는 거고, 그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우리 대학에 와서. 또 하나, 대학마다 또 수준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다른 학생들의 수준과 유사하게 따라올 수 있느냐, 그 아이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것이든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실력이 지금 많이 처져도 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지방대 가래가 정말로 뭐 천운이 있든 뭔 운이 있든 서울대를 갔다. 이 공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따라갈 때 처음부터 포기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이러니까 이제 마인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진로 진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진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한다면 매우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수능에 의한 결과, 매우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뭐 최종 죽음의 문턱 앞에 또는 천당 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는 시험도 아니고. 그다음 과정상에서의 평가, 과정상에서 그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오히려 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더 공정한 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안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안 좋아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역시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 제가 막 정신도 얘기하고 동기부여 얘기하고 의사소통 얘기하고 눈높이로 이 자꾸 어른들과 대화해보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아이가 그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니까 그릇을 좀 크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 전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만약에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물론 뭐 엄마 아빠가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화를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그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뭐 나중에 창업을 하든 나중에 직장을 가든 뭐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